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공감사랑방입니다. 오늘 긴급히 이용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그게 벌써 몇 해 전이었나요? 백남기 사건. 벌써 2년 전이죠. 네, 2년 전 백남기 그 사건이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주신 바로 이용식 건국의대 이용식 교수님이십니다. 자, 어저께 노회찬의 그 자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보도를 들었을 때도 좀 의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찍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신 것과 먼저 의혹이 있으셔서 또 직접 또 가보시기로 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문가의 견지에서 보셨을 때, 왜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걸 분명히 규명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게 뭐 자살이라고 네. 나왔는데 그건 네. 틀린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확신을 하시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냥 변사체가 변사다. 예. 변사체가 네.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일단 사실상은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외적인 어떠한 것이든 외적인 요인에 대한 외인사는 모두 변사인 거죠. 이번에 네. 중국 경찰서에서 네네. 보고하는 것도 변사로 보고가 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변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나 또는 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변사체는 일단 네. 살해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기본. 예, 살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살해가 됐다고 보고 네. 수사를 해서 네네. 살해가 아니면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자살이나 뭐 다른 걸로 처리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뭐 노회찬 의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다. 그리고 현장에 본인의 옷과 신분증이 있었다. 아, 그거는 이제 그거와 이제 사체가 그거는 이제 이 노 의원이 떨어져 있는 것만 봤지. 네. 그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렇죠.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살해범들이 네. 마치 노 의원이 그 18층과 17층 사이에 있는 계단 네. 참에 있는 창문을 해서 뛰어내린 것처럼 네네. 보이게 하려고 연출을 한 거죠. 네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일단 먼저 그 보도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의혹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 자, 자살하려는 그러면 사람이 네. 옷을 벗어놓고 네.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릴 리는 없거든요. 네, 예.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저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사진을 안 봐도 일반 아파트의 그 계단에 있는 그 창문으로 과연 거기에 올라서서 어쨌든 뛰어내리려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기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제가 상당히 운동신경도 발달한 사람인데 그거는 엄두를 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창틀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주지인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창문으로 누가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거나 올라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래 거주지의 기본 구조인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투신 자살의 의혹의 여러 가지 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뭐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네. 거기는 일반 왜 그 아파트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한쪽에는 계단이 있고 아. 양쪽으로 이제 집이 한 채씩 있는 네. 예. 그래서 예. 1, 2호 라인, 3, 네. 4호 라인으로 네. 돼 있는 18층짜리 예, 그 18층짜리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새 아파트고요. 네. 그다음에 CCTV도 다 잘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된
고층 아파트 또 그것도 남산 서울 그에 있는 아파트에 CCTV가 없었다. 아니 다 있죠. 예, 근데 뭐 보도에 의하면 뭐 CCTV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언론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가보시니까 리모델링된 신축 고층 아파트로서 한쪽은 엘리베이터, 한쪽은 계단으로 되는 그런 아파트였다. 그래서 CCTV는 일단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신다. 네, 제가 그 출입문에 그 자물쇠가 있어서 네, 직접 예.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지하 주차장 같은데 다 CCTV가 그럼요.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예.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일단 떨어진 지점을 직접 이렇게 살펴보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진 지점이 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네. 요 그 계단참에서 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예. 요 이제 계단참이 어디냐면은 그 사진을 보면 네, 여기가 떨어진 지점이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거거든요. 네, 예.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 바로 이 현관 지붕 위로 떨어집니다. 그렇겠네요. 여기 유리 창문이 예. 열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18층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유리창을 통해 갖고 바로 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신이 발견된 자리는 여기입니다. 한참 떨어져 있네요. 한참 떨어져 있죠. 네. 아까 이 앞뒤로도 한 7, 8m 떨어져 있고요. 네네. 이 자동차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네. 만일에 열로 떨어지려면은 이 지붕에 일단 부딪혔다가 대부분. 그렇죠. 튕겨 튕겨져. 나오면서 네. 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갖고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 벌써 올라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통로에서 발견됐다면 맞지만 이거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됐다면은 만일에 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면 여기서 달려오다가 이 창문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처럼 날아가지고 네. 왔다면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게요. 떨어지는데 한 3초가 걸리잖아요. 그럼 3초 동안에 한 7m 정도를 나르려면 저쪽에서부터 뛰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층수에 관련, 그러니까 한 17층? 아까 18층. 18층 고 계단에서 투신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3초는 더 걸리지 않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3.3초가 걸립니다. 그렇죠. 물리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네. 3.3초가 걸리니까 3.3초가 걸리게 되어 있고. 만일에 3.3초 동안 네. 8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 네. 그러니까 초당 2m 이상의 속도로 네네네. 초당 2m의 속도로 오던 힘으로 창문을 통과해야 네.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점에 떨어졌네요. 그러면 네. 이 추락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네네. 어디서 이 사람을 만일에 살해한 후에 떨어뜨렸다면 네. 어디서 떨어뜨렸을까를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창문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네. 여기가 떨어진 자리인데요. 네네. 여기 파란색 텐트가 쳐 있죠. 네, 예. 그러면 일로 떨어지려면 바로 이 창문을 따라서 올라가면 돼요. 그럼 바로 그죠? 네. 이 창문을 따라 올라가면 네.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여기가 이 까만 화살표. 여기가 옥상. 됩니다. 이 창문의 모양이 다르죠. 네, 여기는 그러네요. 거실 창문이기 때문에 넓고요. 네, 이건 네. 계단 창문이기 계단 때문에 좁습니다. 비상창고. 예.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서 내려오는 요일로 떨어졌다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네. 바로 지붕 위로 떨어져야 되고요. 지금 떨어진 장소를 추측을 해서 확인해 보면 바로 이 창문 위로, 바로 이 옥상 계단, 네네. 계단 옥탑 바로 옆에 예. 여기서 네. 네 명이서 네. 그 마취됐거나 살해된 노의원의 팔과 다리를 한 명씩 잡고 네. 그네 하나 그네 둘 셋 흔들기처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던지면 딱 그 네. 자리에 네. 딱 6, 7m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자세도 중요한데 네, 예. 여기서 만일에 떨어진다면 네. 사람이 보통 이 턱을 넘은 다음에 거기 붙잡고 그 다음에 떨어질까 말까 잠깐 망설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기 손을- 때문에 다리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9.12 사태 때 네. 우리 사람들 떨어지는 거 네. 많이 봤잖아요. 네, 예, 예. 다리부터 떨어져요. 어. 그래서 발목, 고관절,
뭐 이런 데가 먼저 부러지고 네.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부검을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살해된 다음에 던지면 네. 확 던지는 순간 수평이 돼갖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엎어진 상태로. 예, 시신에서 보는 것처럼 엎어진 상태에서 얼굴이 뭉개진 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의 자세가 엎어진 상태로 서서 얼굴이 다 얼굴이 다 순서인데. 뭉개졌다고 네네. 하거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추론을 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죽은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네. 장소에 피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저께 청소를 했다는 곳인데요. 네. 눈으로 진짜 봐도 뭐, 피자국이 거의 없죠. 네네. 시선에 딱 하더라도 이런 네. 그 벽돌이기 때문에 네. 벽돌 틈 사이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는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도 이게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제 보인다고 하면 몇 개의 벽돌에만 네. 약간 노랗게 네. 이제 보이는 정도로 봐서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피도 별로 많이 안 났다. 거고 불과 8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경비가 바로 네. 쫓아갔는데 네. 그렇다면 그때 맥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그분은 어떻게 맥박을 짚어보실 생각을 했을까요? 119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맥박을 119에서 그럼 맥이 있나 아. 살펴봐라 해서 이제 그분이 맥박을 짚어봤답니다. 아, 근데 그러시구나. 그 불과 뭐 1, 2분 사이에 음. 그 갑자기 심장이 안 뛰었다는 거는 네. 보통 떨어질 때도 사람이 머리를 크게 다쳤어도 네네, 심장은 그렇죠. 자율기관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뛰게 돼 있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이게 이 피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출혈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출혈도 이제 몸속에서 피가 그 심장이 멎을 정도로 피가 나간 다음에 심장이 멎는 거지. 그렇죠. 피가 좀 났다고 심장이 금방 멎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혈에 그 피 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그럼 내부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좀 의심이 시간이 되는 것이 걸리는 맥박이 벌써 멎어 있었다는 것은 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죽어서 떨어진 것과 떨어져서 네. 죽은 것과는 이제 부검을 해보면 네. 이제 그 조직에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살아있을 때 떨어져서 죽으면은 혈관이 찢어지면서 그때 심장이 뛰기 때문에 피가 예. 배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죽어서 떨어지면은 피가 배에 나오지가 않죠.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사망이 먼저냐, 투신이 먼저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물론 뭐 유서를 써놓았다고 하지만 그 유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강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일단 필적 검증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특히 이 노회찬 의원의 이 자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의 증인으로서 지금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이제 출두 며칠을 앞두고 3일을 앞둔 네.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게 자살로 이어졌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의문의 자살 사건은 지금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아주 중요한 그 사건 조사의 과정에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인들이 지금 자살 사건으로 지금 그리고 그 공통점은 모두 자살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자살의 그 여러 정황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모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검이 거부되었다는 점 그리고 모두 화장이 되었다는 점이죠. 증거인멸이죠. 예, 지금 확실한 증거 인멸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좌파였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노무현부터 해서 네, 다 좌파였는데, 네, 사실 이 좌파들이 장준하 선생님을 가지고 네, 장준. 시체를 다시 파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체만 파낸 게 아니라 그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까지도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실에 목말라 하는 좌파들이 네.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검을 안 하고 그렇죠. 바로 지금
그냥 덮어버리려고 네.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내로남불이다, 뭐 이중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지금 현재 그 탄핵으로부터 모든 것이 법치의 껍데기는 썼지만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에 그 탄핵의 수혜를 입어서 이 정권을 잡은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법의 적법 절차를 따라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무법천지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런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의 증인들이 이렇게 의문에 꼭 자살로 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바로 그 수사를 갖다가 이제는 종료를 또 해버리려고 하는 지금 특검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 가지 교수님께 이런 의학적인 전문적인 그런 모든 그 분석에 의해서 이거는 충분히 타살로 볼 수 있는 너무나 합리적인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이 검찰이 또 사법부가 이걸 그 부검을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화장을 시키고 이 종료를 시켜버린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의해서 의학에서 법의학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가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신시티라고 하는 그 외국 영화가 생각납니다. 네, 예, 범죄 예. 도시라고 하는데 네, 네, 그 도시는 경찰, 검찰, 뭐 법관 모두가 다 네, 범죄자인 독재자와 네, 다 한 통속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일이 그냥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신시티라고 하죠. 네. 예, 범죄 도시 이런 범죄 뜻입니다. 도시죠. 네, 그 범죄자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그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이 다 같이 범죄와 한 네. 통속이 돼갖고 네. 돌아가고 있는 네. 그런 걸 말하는데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이 할 일은 이것이 혹시 타살이 아닌가 네, 하는 의혹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이제 증거가 야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보고를 그렇죠. 하고. 네. 그러면 검사는 그러면 검시를 해라. 네, 시신을 한번 살펴보자. 네, 혹시 네. 정말 발목이나 이런 데가 부러졌는가, 머리통이 깨진 데는 없는가, 뭐 등등을 이제 살펴보고, 네. 아니면 무슨 무슨 마취제를 맞은 흔적이 있는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확실히 의심이 들면 네, 그러면 이제 부검 영장을 법원에다가 제출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네,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자살이다, 뭐 유족이 뭐 요청을 했다 네. 그런 것만 갖고 이걸 덮는다 그러면은 네, 이 경찰과 검찰은 이 범죄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있다. 그렇죠. 예. 아니면 그런 지시를 받고 있다. 공모자들이 이 사람들 검찰과 경찰에게 지시를 해서 네. 덮어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희생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하고 존중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법치 사회이고 우리는 법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살로 보도가 되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공기관은 예, 검찰 기관은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망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네. 지금 허익범 특검이 네, 예.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혐의자가 그렇죠. 갑자기
원인 모르게 죽었다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살해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예, 예. 그렇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네. 부검을 요청해야죠. 네, 그렇죠. 만일에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네. 뭐 인민들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네, 예.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의도대로 네. 이거를 그냥 자살로 하고 수사를 종결해 버린다면 네. 허익범 특검도 공모자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명한 사망 원인을 우리는 규명해야 될, 이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선은 생각하십니까? 허익범 특검이 네네.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지금 허 특검이 그 인민들의 그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네, 예.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촛불에 쫄아가지고 사과했듯이 네. 허익범 특검이 또 사과도 하고 뭐 수사도 안 하겠다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민심인지 그것은 지금 언론에 민심이 의해서- 아니죠. 그렇죠. 조작된 민심. 우리 국민들은 이 모든 이 사건에 이 드루킹 댓글 사건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 댓글 그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범죄자가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댓글을 저거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철저한 수사 그리고 진실 규명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누구와 손잡은 언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진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언론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먼저 그러면 허위법 그 특검이 이거의 진실 규명을 먼저 앞장서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특검을 요청한 그렇죠. 야당 측의 정치인들은 야당 어떻게 정치인들도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서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정치인들의 목적이 뭐였냐? 네, 의혹을 풀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검을 또 압박을 해야죠. 네, 예,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태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네, 마치 이 사람이 위대한 뭐 정치 지도자가 네. 죽은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4,600만 원 뇌물성 네, 그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서 수사받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그럼요. 훌륭한 그 발자취를 남긴 네. 그런 사람입니까? 네, 예, 그렇죠. 그게 진짜 그리고 본인이 안 받았다고 그러다가 그랬다가도 그러죠? 네. 받았다고 지금 유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 그것도,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이 의혹 투성이인 이 자살 이 사건을 그대로 이 여태까지 왔던 의혹의 사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특검 자체에서의 그 해야 할 바, 네. 그 다음 특검을 요청한 야당 정치인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 특검을 요청한 그 자유한국당 그쪽의 국회의원과 또는 지금 이 그 드루킹 이 댓글 특검이 이 자체가 좀 불충분하게 출범이 됐다.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께 어떤 그 도움을, 이런 의학적인 그런 증거를 같이 좀 국회에서 좀 기자회견을 요청을 받으셨는지요?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네. 그러면 이 진실을 그런 야당 국회의원들께 이 특검을 요청한 당사자들에게 어떤 협조를 요청해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미 이제 네. 그 어저께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네. 아마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있다면 봤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중풍병자라고 하죠. 네. 네. 그죠. 몸이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중풍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움직이질 않네요. 아,
그러면은 혹시 직접 먼저 그 중풍 환자들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 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이런 확실한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이 중풍 환자에게 연락을 좀 취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연락을 그렇게는 안 하고. 못하시고요. 네네. 저는 이제 이게 부검을 통해서 네네. 뭐 자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음. 떨어졌고 어떻게 어디를 다쳐서 죽게 됐다. 네, 떨어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죽는 사람은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딱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층에 떨어져서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왜 이 사람이 죽게 됐는가 하는 것을 네. 의학적으로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 원인은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충분한 그 확실한 이 생리학적인 그죠? 메커니즘. 의학적인 네. 예, 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죄 사실이 범인이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하더라도 그게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그게 이 자백이 그렇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듯이 CSI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도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자살이라고 충분히 사망 원인이 분명히 그 이 투신에 의한 사망이다라는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살아서 네.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고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죽게 됐다 그렇죠. 하는 거를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투신한 시간 그리고 이 숨이 멈춘 시간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모의 골절에 의한 출혈에 의한 몇 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 쿵 소리를 들어서 그 보도한 시간이 몇 시간이고 네. 그래갖고 몇 분에 맥박을 짚었더니 이미 맥박이 멈췄다. 그거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게 자살이라고 확실히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관계자, 이 특검 그리고 경찰 자체는 그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요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뭐 정치 검찰을 그러듯이 네. 솔직히 우리 말합시다. 지금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정의를 위해서 일합니까? 위 지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양심 있는 법조인 또 양심 있는 검찰, 경찰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가물의 콩락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제거됐고 네, 이제는 정치 권력의 시녀들만이 지금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특검에게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네, 과연 특검도 그러한 독약을 마신 특검인지 네. 아닌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법치민주주의가 붕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법치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지금 마치 우리가 보는 현장은 마피아단들의 암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선진국의 대열에 코앞에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이 현실의 현 주소가 바로 이 노회찬 의원의 자살 사건에 의해서 지금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죽어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국민들의 힘만으로써 이 정의를 향한 투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자살 의혹에 대해서 관계자, 특검, 그리고 특검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 주기를 마피아 같은 암투라고 얘기를 네, 하셔서 예.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 노회찬 의원은 일찌감치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노당을 창당한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보수라고 보는 정당입니다. 아,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쪽하고는 네. 상당한 거리가 있는 오히려 민노총과 관계가 깊은. 네. 예, 근데 지금 그렇죠.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에다가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예. 촛불혁명의 그렇죠. 대가를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혹시 네. 이 사람을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였다면 네.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파헤쳐야 될 쪽은 바로 우리 노동자 쪽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민노총 쪽에서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예. 정말 촛불을 들어야겠군요.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드루킹 자신이 이미 경고를 했죠. 네. 그 보니까 뭐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심상정 의원과 또 이 노회찬 의원까지 경고를 이미 날린 작년에 예, 날렸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정황 증거와 그리고 현실적인 그 물질적인 증거로 보았을 때 이건 단순 그렇게 쉽게 자살이다라고 묻고 다갈 사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사법부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망자는 말이 없으나 이 모든 정황적인 증거와 그리고 물질적인 증거가 타살의 의혹을 너무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묵시적 청탁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린 사법부 그리고 검찰, 지금 이 상황은 묵시적이 아니라 확실적인 물질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본인들의 공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법에서 명하는 모든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정말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지식인의 양심으로서 크게 밝혀주셔서 정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지금 우리 여기 투쟁에 있어서 좀 많이 이끌어 주시고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네, 의혹 제기가 가장 큰 용기인 지금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의혹을 바로 제기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까지 가셔가지고 이런 모든 증거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